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RSI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주식 유튜버, 그리고 여러 책들을 보시게 되면 RSI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RSI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클릭 누르셔가지고 지표 추가에 RSI를 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치셔가지고 엔터 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보통 디폴트 값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RSI 값이 이 기준일로 봤을 때 30 이하는 과매도에서 매수의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라서 매도의 구간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14일도 사용하시고 뭐 20일도 사용하시고 여러 개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 결국에는 이 RSI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설명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요. 이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냐면요. 결국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설명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면은 상승했을 때의 평균값, 상승했을 때의 평균. 공식은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사실 공식을 아는 것보다도 그 공식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의 상승 평균, 하락 평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을 수 없겠죠. 맨 아래는 그 RSI 맨 아래는 0이고요. 맨 위는 100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지 않고 다 상승만 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이 찍이겠죠. 뭐 100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하락했을 때의 평균값이 더 많겠죠. 상승보다. 그렇게 되면은 RS 값이 이 과매도 구간인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과매수 구간인 70을 넘어가게 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것에 기인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건 가격입니다. 그죠? 가격. 상승과 하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사면은 떨어지게 돼 있고 너무 팔면은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맞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패턴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패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뭐 하락 패턴도 있고요. 상승 패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RSI에서는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 패턴일 때만 상당히 잘 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 거 보겠습니다. 자, 아래 거 20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이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만 보면은 무슨 뭐 정말 맞는 기법처럼 보여요. RSI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해서 과매도 구간에 팔아라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는 여기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샀을 때 지속적인 하락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결국에는 과매수 구간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차트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공부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RSI의 값의 의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이 있으면요. 과매수 구간이 있어야지. 요게 반복이 돼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가치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과매도 구간 왔어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세 하락인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구간인 거죠. 여기 분명히 매수인데 실질적으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신뢰도 낮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매수 구간이 없죠. 사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딴 거 좀 보겠습니다. LNF입니다. 이만큼 상승 구간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매수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 줄이는 경우가 있죠. 뭐 14라든지 이렇게 줄이면은 이 값이 나오긴 하는데, 그쵸?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야?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상승 구간일 때는 이 지점이 과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RSI의 근본적인 그 맹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많이 오르게 돼서 매수의 평균 가격과 매도의 평균 가격의 그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 그 주가의 내재적 가치나 이런 건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거를 전제 조건 하는 것이 이제 박스권 매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의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자 보시면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하락했어요.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자 여기 하락 추세니까 안 써도 칩시다. RSI를 올라가요. 이때 내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갔어요. 박스권 매매네? 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놓여진 그런 지수의 위치, 또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그 주가가 하락 추세인지 횡보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후행적인 것이고, 그리고 RSI의 기본 모태가 되는 그 데이터 값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후행적으로 됩니다. 물론 그게 좀 길게 봤을 때는 후행이라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박스권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보조 지표들을 겹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매수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너무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그 근본 개념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RSI 기법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것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양봉의 개수를 세는 것과 음봉의 개수를 세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RSI의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격의 상승폭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RSI 기법을 사용하실 때 그 급등락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냐, 그 다음에 일반 개별주냐, 우량주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이냐, 아니면 시총이 적은 종목이냐에 따라서 이 RSI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르죠. 왜? 가격의 진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가격의 데이터 값이 항상 유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RSI를 가지고 조건 검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수 매도의 신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참 큰 오류를 빠질 수 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